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다스려 가시는 교회 가운데 거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 또 우리 부모님들과 같이 자기 할 일에 대해서 학업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알아야 될 것, 깨달아야 될 것 알고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는 기쁨이 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이 많으면은 막 질의응답도 하고 굉장히 실제로 공부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이렇게 좀 더 풀어주면 더 좋겠는데 오늘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실제로 10년 전에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공부를 잘해본 경험이 없는 학생입니다. 근데 지금은 나이가 26살 됐어요. 청년인데 자격증을 20개 땄어요. 20개. 네, 자격증이 20개. 그리고 그 어머니도 공부해가지고 자격증 10개 땄어요. 10개. 어머님도 자격증이 10개요. 그래서 지금 직장에 다니고 계셔요. 어머님이. 원래 어머님도 오시려 했는데 바쁘신 일이 계셔가지고 아주 사회생활을 지금 활발하게 하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전교에서 제일 밑바닥에서 오랜 세월을 지냈던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를 못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뼈저리게 느꼈던 학생이고요. 인생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지금 너무너무 살아가는 모습들이 행복하고, 그리고 중학교 때는 그런 과정을 겪었지만 고등학교 가가지고는 졸업할 때 전교 10등을 들었습니다. 네, 들어가지고 나중에 사회생활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고, 그리고 지금 힘차게 재미있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또 최근에도 한 보름도 안 걸리는 정도 해가지고 자격증을 하나 또 시험 발표를 하는데 너무 쉽더라는 거예요. 네, 재미있게. 그래서 공부를 재미있게 하는 것만 접근하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른 시간 내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 분 이렇게 먼저 이렇게 특강을 이렇게 간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를 제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 원주에서 오시는 우리 형제님 박수 부탁합니다. 강연 20다시 나온 것 같아. 네? 예, 안녕하세요. 예, 2001년 6월에 구원받은 신재성 형제라고 합니다. 예, 현재 원주교에서 교제하고 있고요. 예, 제 얘기는 거의 목사님이 강연 하실 때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셨는데 제가 처음 여기 와서 이렇게 얘기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오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제 얘기를 잠깐 드리면요. 제가 그러니까 목사님 만나기 중학교 2학년 전까지는 진짜 목사님 말씀대로 전교 거의 꼴찌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 과목 정도를 제외하고 거의 전 과목을 다 이제 거의 찍었다고 보면 되니까요. 예. 그러니까 공부를 안 했던 것도 아닌데 공부 방법을 몰랐었고요. 근데 제일 중요했었던 거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구원을 받고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김승환 목사님을 만나게 된 후로 이제 신앙적인 부분과 이제 공부 방법을 알게 되고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니까 이제 당연히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공부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아이들이 볼 때는 쟤는 뭐 교회를 다니고 구원받았다 하는데 공부도 못하고 학교 생활도 이렇게 잘 못하면은 보기 좋지 않습니까? 좋지 않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후로 이제 공부 방법을 적용하고 이제 공부뿐만 아니라 이제 성경 보는 방법도 이거에 적용을 했거든요. 이제 학생들은 학교에 가면 이제 성경책을 안 들고 다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부 방법 배우고 난 후로 성경책은 꼭 들고 갔어요. 가서 이제 쉬는 시간마다 이제 보고, 쉬는 시간 말고도 이제 뭐 걸어 다닐 때는 이제 포켓 성경도 들고 다니면서 암송도 하고, 진짜 저 같은 경우에는 낭독증도 있고 책을 진짜 못 읽는 그런 아이였는데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었냐면 신약을 한 4시간 만에 다 읽을 정도로 그렇게, 예, 제가 그때가 중학교 3학년 때
그것도 시간은 많은 시간, 예, 그것도 앉아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성경이 너무 재밌고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리다 그래도 성경에 대해서 아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도 알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아니까 정말 빠르게 이제 성경을 보고 그 후로도 암송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 암송을 했다는 게 절로 했다는 게 아니라요. 장을 통째로 다 했거든요. 시편, 뭐 1편, 3편, 뭐 23편, 고린도전서 13장. 그거 말씀을 암송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힘들 때 위로되는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예쁘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목사님을 알게 해주신 게 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 후로 제 인생이 180도로 바뀌게 되고 이제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고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정말 지금은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공부도 할 수 있는 이제 여유로운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제 제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제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면은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나중에 이제 이 동영상이 나오게 되면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걸 몇 번 들으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어머니도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격증을 따시고 대학교까지 가셨어요. 그러니까 일을 다니면서 사이버 대학교를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직장 생활을 이거 본을 먼저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대학도 뒤늦게 이제 진학을 하시고 40이 넘으신 나이에 대학도 진학을 하시고 자격증도 그렇게 취득을 하시고 정말 많은 본을 보여주셨고요. 처음에 제일 중요한 게 대중매체를 많이 차단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그걸 딱 보시고 나서 이제 그때 시절에는 뭐 인터넷도 있고 TV도 있지만 다 끊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대중매체를 다 끊어버리시고 진짜 저를 데리고 그때 이제 서울교회 목사님을 데리러 몇 번을 이렇게 가신 거예요. 가셔서 물어보시고 질문하시고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더 체계적으로 많이 알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또 제일 많이 했던 게 이제 짜투리 공부 방법. 이제 복사를 정말 많이 하고 다녔어요. 진짜 이 정도를 들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뭐 문제집이나 볼 거 있으면은 수시로 이제 들고 다니면서 이제 볼 때마다 이제 반복 학습이 정말 중요한 게 아무리 머리가 나쁜 아이라 그래도 반복적으로 보면 저절로 그게 눈에 들어오거든요. 현재도 쓰고도 있고요. 이제 제가 보름 전에 시험 봤던 국가고시도 정말 단기 기간에 제가 그 시험이 1년에 3번밖에 없어서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았는데 일단 접수를 하고 일주일 공부해서 합격을 했거든요. 그때 공부 범위가 800페이지 되는 이제 기능사 자격증 책을 5번을 보고 제가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거의 이제 합격은 이제 당연히 한 거고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지금 여기 있는 학생들 중에 저보다 다 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진짜 밑바닥이었기 때문에 중간만 해도 제가 볼 땐 충분히 전교 1등도 가능하다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시행착오도 처음엔 진짜 많습니다. 처음에 아유 저거 해가지고 되겠어. 뭐 다르겠지. 머리 구조가 다르겠지. 저 솔직히 IQ 테스트 해서 몇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2자리 나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 뭐 언어도 떨어지고 뭐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아이였는데 이렇게 변화가 된 거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이제 뇌를 갖고 있고 이 공부 방법을 적용해서 정말 저보다 더 성공하신 분도 많은데 이렇게 네,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예, 그리고 자신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진짜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한 과목을 일단 100점을 맞은 후로 그러니까 인생의 역전이 된 거죠. 한 번도 풀어서 답을 적은 적이 없는 아이가 한 과목을 다 공부를 해서 100점을 맞고 다른 과목도 이렇게 하면 당연히 100점을 맞겠구나 하다 보니까 진짜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저 성적표가 있어요. 저희 집에 다 가가가가였는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다 제일 못 본 게 우였고요. 수수수수수수 우로 바뀌었습니다. 진짜 기적이죠. 그 정도로 이제 믿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 번만 듣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꼭 몇 번 더 보시고 프린트물도 몇 번 보시고 부모님이 더 크신 것 같아요. 그게 저희 어머니가 정말 저에게 정말 많은 본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이제 목사님 강연도 중요하지만 부모님들이 정말 자식을 이제 공부해라 그런 거를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으로 좀 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저희 어머니도 어찌 보면 포기를 하시다가 그래도 자식이다 보니까 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해주신 것 같은데 정말 예. 그러니까 학생들도 자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기의 가능성은 무한한데 자기가 너무 이제 자기 자신을 너무 낮게 보는 거예요. 나는 이거밖에 못한다. 나는 더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학생들은 정말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저도 뭐 빨리 시작했다면 빨리 시작한 거일 수도 있고 늦게 시작하면 늦게 시작한 건데 중학교 3학년 초에 시작해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까지 그리고 이거를 들었다고 해서 성적이 갑자기 전교 10등이 되고 뭐 전교에 뭐 이렇게 그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저도 이제 전교 꼴찌에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마지막 성적표가 전교 10등이었으니까 이제 좀 더디 보이고 느릴 수도 있겠지만 이제 꾸준히 하면은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하나 있는 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국가고시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책을 예전에는 20번 정도를 봐야 이해할 정도에도 머리였거든요. 아까 3번은 제가 어렸을 때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한 20번 봤습니다. 진짜 책을 3번 본 게 아니라 20번, 30번을 봤어요. 근데 단어도 이해를 잘 못했기 때문에 그 정도를 안 보고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아예 그걸 다 외워버렸거든요. 그 나이에.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5번, 6번 보면 그게 이제 좋아져서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국가고시를 보면은 보통 1시간에서 한 4시간 이렇게 시험이 있으면은 저는 한 4분의 1도 안 걸립니다, 진짜. 1시간 시험이면 한 20분 만에 풀고 나오고요. 답이 너무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지를 딱 봤는데 1번부터 이제 끝 페이지까지 싹 보면은 답이 다 보이는 거예요. 빨리 이제 풀고 OMR 카드만 이제 안 틀리게 이제 자꾸 나오는 이제 그 정도가 됐기 때문에 지금 학생들은 되게 좋은 그건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적용해서 차근차근 나아가면 될 것 같은 게 이 방법을 적용하면은 거의 지금 뭐 중고등학생들 제가 볼 땐 다 암기 과목이니까요. 이제 뭐 수학이나 영어도 전 책을 다 외우고서 그냥 들어갔으니까 영어를 못하니까 그렇게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 자신을 갖고 자기를 믿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러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친구 전도하면서 공부 방법을 알려줬거든요. 알려주고 이제 하는 법을 알려줘도 좀 안 될 때가 많아요. 어쩔 수가 없는 게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없기 때문에 6개월의 습관이 정말 그것도 힘들고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저도 이렇게 빨리 된 게 아닙니다. 한 3년, 4년 넘게 걸려서 이 정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애들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으니까 차근차근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잘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뭐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서울의 그 LG전자 연구소 거기 직장 중대장으로 갔어요. 차장이에요. 차장 대우로 저보다 직급도 높은 차장으로 해갖고 35살에 차장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친구도 전국에서 그 친구가 2등 했어요. 근데 한 달 정도 공부했을 때 성적이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연찮게 저하고 연락이 돼가지고 제 1년 후배인데 제가 저기 찾아오라 그래가지고 정신교육부터 막 시켜갖고 내가 너 다른 거 하지 말고 펜 들고 아까 한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읽어. 딴 생각하지 마. 그래서 자꾸 자기를 속이니까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입으로 중얼중얼 거리게 했어요. 근데 그거는 처음에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나중에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시간이 많이 되고 잡생각이 많이 나니까. 그래서 소리는 내지 않고요. 입으로 읽었어요. 입으로.
왜 그러냐면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면 자기가 자기를 속여요. 그냥 내가 이렇게 읽어요. 이렇게. 근데 이거 읽는 거 아니거든요. 속도법을 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읽을 수가 없어요. 제일 처음에 속도 가요. 진짜로요. 이 정도 가요. 이 정도도 굉장히 빠른 거예요. 이렇게 가요. 이 정도면 정말 빠른 거예요. 근데 자기를 속이기 때문에 그 입으로 중얼중얼 거리라고 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그게 이제 습성이 돼갖고 입을 중얼중얼 거리지 않으면 공부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기간 동안은 반복을 정말 많이 시켰어요. 야, 더 반복해. 어느 정도 되면 야, 이제 정독해. 더 반복해. 이번에는 하루에 5건씩 계속 끝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제 후배가 전체 2등 해가지고 좋은 데 갔고요. 저한테 아직도 인사 와요. 근데 전도 말씀을 테이프를 줬는데 말씀 안 듣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명 그 후배가 있는데 그 친구도 이제 찾아왔어요. 그 친구한테는 제가 어떻게 하면 그 친구는 시험 준비 시간이 아주 많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2시간 동안 앉아 있도록 했어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2시간 동안 앉아 있어. 엉덩이 뛰지 마. 그렇게 해서 만화책도 좋다. 앉아 있는 훈련부터 해라. 그래서 그 친구는 2달 동안 앉아 있는 연습을 했어요. 그 다음에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똑같이 여기 판 놓고 이렇게 해라. 저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읽으면 이거 한번 쭉 읽어갖고 뭐가 남을까 불안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응용을 한 거죠. 뭐냐면 한 문장을 저는 3번 읽었어요. 한 문장을 3번 쭉 읽고 쭉 읽고 쭉 읽고. 그러면 처음 읽으면 아무 생각 없어요. 2번째 읽으면 아, 이런 문장이 있나? 3번째 읽으면 아, 이런 문장이 있구나. 그거를 제가 60번 정도를 반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180번 한 거죠. 뭐 정확히 따지면. 근데 그런 횟수는 세우지 마세요. 막 거기 막 나 180번 했어. 여기에 이제 만족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숫자는 세우지 마시고 그 한 번 읽을 때 제대로 읽으셔야 되고 목사님 강의의 핵심은 그겁니다. 그 진짜 주님을 위해서 산다 생각하는 게 제일 큰 것 같고요. 그게 없으면요 하나님 안 도와주셔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꼭 그게 진짜 먼저가 돼야 되고 공부하면서 막 자기를 의심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이게 될까 안 될까 했고 후배들도 제가 이야기해 주니까 될까 안 될까 계속 저한테 질문. 선배님 이거 돼요? 돼요? 근데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충분히 10개월 동안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성적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근데 다 이렇게 상위권 앞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2번째 제가 그 좀 조언을 계속 해주고 10개월 동안 제가 조언을 해준 친구도 서울 강남 논현동 쪽에 들어갔어요. 서울권에 들어가려면 전국에서 5% 들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다 그 사람 떨어질까로 생각했는데 그쪽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도 그런 사례가 있고 제가 광주 하남교회 와서 그 이제 유초등부를 제가 맡고 있는데 그 학생 중에서 학습 부진아가 있었어요. 그 집중을 막 못하고 막 10분만 되면 아니 1분만 되면 막 움직이는 아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병이라고 그러던데 H 뭐 무슨 병이라고 하는데 그 저 4학년 때 걔가 이제 저희가 암송대 저희는 굉장히 어렵게 해요. 암송하면 몇 장 몇 철까지 맞추는 게 이제 문제로 내요. 그냥 암송만 하는 게 아니고 뭐뭐는 몇 장 몇 자일까요? 이렇게 돼요. 근데 완전 학교에서 성적이 20점 막 이랬거든요. 이 학생이. 근데 20점 정도 했는데 너무 집중을 못해요. 항상 말하고 있으면 1분만 되면 막 움직여요. 이제 암송대회가 있는데 안 돼, 이걸 좀 시켜갖고 해야겠다 싶어서 오라 그래갖고 야 도현아 모르시니까 도현아 선생님이 지금부터 할 테니까 너 암송대 1등 할 수 있어. 선생님 시킨 대로 해. 그러니까 예 그래요. 그래서 20번만 읽어. 그래서 매일매일 20번만 읽어. 딱 시켰어요. 그 다음 주에 오니까 읽었어 안 읽었어? 안 읽었어요. 왜 안 읽었어? 힘들어요. 어떻게 읽냐요. 그래서 그래도 읽어 했더니 그 다음 주에 역시나 안 읽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다 잡아놓고 앞에서 시켰어요. 20번 다 읽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전화를 해서 체크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애가 한 3개월 준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암송대 전체에서 1등 했습니다. 진짜로 1등 해갖고 올해 지금 이제 5학년이 됐거든요. 중간고사를 봤는데 부모님들이 깜짝 놀래갖고 왔어요. 20점 맞던 아이가 지금 평균 95점이 맞았어요. 이상이 나왔어요. 초등학생 이제 얼마 안 되지만 얘가 제일 자신 있는 게요.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거 암송 대회만 하면 얘가 다 1등 이제 쓸어버려요. 그래서 머릿돌은 안 해와요. 그래서 방식을 바꿨습니다. 이제 머릿돌도 해오고, 그럼 머릿돌 상 점수가 이제 머리로는 얘를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얘는 방법을 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식을 바꿨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근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이 중에서 이 방법은 야 좋다 들으면은 굉장히 좋다 다 느끼실 거예요. 다 그랬어요. 다른 지역에서도. 근데 제가 지방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그거 많이 읽으면 돼. 근데 해보니까 안 되던데?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이 학부모님이셨어요. 학부모님이셨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아이들 그 공부하는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망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영어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것 같은데 유태인들은요 2명 이상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 TV에 보시면 찾으면 알겠는데 2명 이상. 그래서 자기가 배운 걸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스터디를 해요. 그래서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남을 가르쳐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공부해서 자기가 조금 내가 빈지 아닌지 모르겠다 싶으면 의심이 되면 같이 스터디를 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단 같이 공부할 친구로 해서. 그리고 제가 보기에 또 이제 실패 사례가 있는데요. 제가 예비군 중대대장 하니까 이제 그 소대장들이 있어요. 와가지고 그 중에서 시험 많이 준비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이제 제가 이야기 조언을 쭉 하는데 이 사람 보니까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공부하시려면 스마트폰부터 없으세요. 그랬어요. 그거 있으면 100% 실패합니다.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끝까지 안 하더라고. 근데 그 사람 동작을 보면 항상 이러고 있어요. 카카오톡도 하고 게임도 하고 있고 말하는 동간에도 막 서로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막 해요. 근데 아마 지금은 저희 교회도 그렇지만 스마트폰을 하시는 분들은 절대 공부를 잘할 수 없을 겁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왜 그러냐면 스마트폰에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스마트폰을 어떻게 이용하냐면 저는 이제 그 어플을 뭘 다운받냐면 요즘에 정말 좋아가지고 스마트폰 잘 이용하시면 CNN이라든지 ABC 뉴스라든지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아시죠? 그거 VOA라고 하는데 이런 어플들을 다 다운받을 수 있어갖고 동영상도 있고요, 스크립트도 다 있습니다. 이런 거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다운받아서 활용하고 있고, 이제 특히 성경 같은 거, 영어 성경 이런 게 하고 있고요. 제가 예비군 중대장이 되고 나서 그냥 놀진 않고요. 제가 이걸 좀 더 발전시키고 싶고, 제가 미얀마 선교를 이제 시험 공부하기 전에 미얀마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그때 다들 미쳤다 그랬어요. 공부도 아직 못했는데 빨리 그 가게 팔았으면 빨리 와서 공부해야지. 또 미얀마 선교를 9박 10일로 가냐고. 근데 그 미얀마 선교를 가기 전날 가게가 팔렸어요. 가기 전날. 갔다 와서 공부를 해서 결론도 합격했고. 근데 형제 자매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영어를 못하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영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비군 중대장 하면서 이제 영어도 제가 이제 공부를 좀 하게 됐고요. 제가 한 3년 공부했습니다. 3년 공부했는데 지금 이제 청년들 대상으로 해서 제가 무료로 좀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한 2개월 정도 배웠는데 지금 타임즈라든지 이런 CNN이라는 이런 것들을 뉴스를 그냥 봅니다. 쭉 봐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그 영어 성경 일독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공부하고 있는데 저 목사님 이제 자세히는 말씀 안 해주셨는데 제 이쪽이 좀 안 좋아서 제가 안 보여. 제가 다른 거는 일단 속도만 한번 들어보시죠. 속도만. 소리가 안 나오네. 소리가 안 나오네요. In the middle of the desert in western Baja California state. That's about 150 miles south of the U.S. border. The farm reportedly has an underground net. 자, 엄청 빠르죠? 엄청 빨라요. 근데 제가 요 이제 CNN 이런 것들을 AP 뉴스나 이런 것들을 딕테이션 하면 이제 90% 이상 받아졌거든요. 3년밖에 안 됐어요. 3년밖에.
근데 A farm reportedly has an under. 이게 뭐 That's about one.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지금 이제 제 목표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한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청년들 이제 실험으로 해갖고 내년 이제 8월달까지 해서 제가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이제 영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왜 제가 아까 학부모님들의 애들을 버릴 수 있다라고 하냐면요. 이거 포기하는 걸요. 모든 공부에 있어서 원칙은 반복입니다. 이거는 이게 불변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헤르맹 그 사람의 망각의 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일주일 단위, 그 다음에 한 달 단위, 그 다음에 석 달 단위 자극을 줘야지만 이게 기억이 오래 남는 거예요.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반복이 없으면요, 영어는 안 됩니다. 영어는 절대 안 돼요. 저는 제일 처음에 청취부터 공부했어요. 집중 청취 훈련.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청취 훈련은요, 귀로 하는 게 아니고 입으로 하는 거예요. 귀로 하는 게 입으로 하는 거고, 영어를 배우는 거는요, 제가 단언한 건데 원어민한테 못 배웁니다. 이상한데 그럼 우리나라 원어민 많이 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걸까? 무조건 못 배우냐? 그건 아니겠죠.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원어민은 우리나라 와가지고 한국말 배웠어요? 원어민은 그 사람도 한국말 못하잖아요. 영어만 하잖아요. 그 사람이 영어를 그러면 잘 가르칠 수 있을까요? 한국 사람 구조를 알아가지고?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원어민은요, 스파링 파트너지 이 사람들한테 영어는 배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형제 자매님들한테 사우디아라비아 딱 사람이 왔어요. 한국말 1년 안에 알아들을 수 있어요? 자유스럽게? 프리토킹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 가르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어는 오히려 한국 사람한테 배우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삼촌이 저기 버지니아 교회로 이제 이민을 가셨는데 3년이 넘었어요. 아직도 영어 못 하셔요. 영어 못 하셔요.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유학을 갔다 와요. 근데 영어 못 합니다. 근데 제가 그 비밀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잘할 수가 없어요. 유학 갔다 온다고 절대 잘하지 못해. 여기서 영어를 어느 정도 해 간 다음에 거기서 써보면서 영어가 늘지, 여기서 뭐 못한다고 그 외국에 산다고 우연찮게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정말 기획하셨으면 좋겠고, 돈 쓸데없이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청취훈련이요, 세상에서 6개월에 800만 원씩 받아요. 근데 그런데 보낸다고 잘 늘지는 않아요. 듣는다고 해서 또 말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어는 조금 어려운데, 일단 뭐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그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미만 자녀를 두신 분들은 진짜 아이들이 영어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셔야 되고, 지금 중학교 1학년까지는 아직까지 수능을 보잖아요. 수능에 너무 중학생들은 그래도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영어를 잘할 수 있게끔 배를 해주시고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고등학생은 어쩔 수 없죠. 시간이 없으니까 수능 잘 맞아야 되니까. 근데 제가 올해 이제 수능 엊그저께 저도 한번 풀어봤어요. 그 다음날. 당연히 리스닝은 저걸 딕테이션 하는데 리스닝은 17문제 다 맞았어요. 너무 쉽더라고요. 탁탁탁탁 맞았어요. 근데 리스닝 이번에 쉬웠죠. 네, 다른 사람도 쉬웠을 텐데 딱 문법 문제를 보니까 나올 수 있는 것밖에 안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좀 영어는 조금 처음에는 이해를 좀 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반복이 필요한데, 짧게는 6개월에서 자기의 맘만 먹으면 6개월 만에 할 수도 있고요. 한 1년 잡고 이렇게 공부하시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가 있고,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으로 영어는 뭐 학생뿐만 아니고 모든 분들이 좀 재미있게 꼭 해야 될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 선교 때문에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전을 갖고 정말 공부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특히 청년들은 정말 영어 공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 모든 영어 학원 중에서 그 영어 학원만 딱 나오면 영어를 유창하게 하고 글을 읽고 글을 쓸 수 있는 영어 학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가 단언한 건데. 왜 그러냐면 청취만 해갖고 영어를 잘한다는 학원이 있어요. 근데 그 학원에서는 근본적으로 책을 읽거나 논문을 쓰지 못해요. 가벼운 영어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독해 이렇게 쓰는 것만 하면 잘할 수 있냐? 듣지를 못해요. 근데 서로 자기들의 단점을 알고 보완해 주면 좋은데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섞인 학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그쪽에 뭐 조인해서 뭐도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런 게 있고, 제가 사실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영어를 좀 알려드리면 좋은데 좀 시간은 없고, 요건 몇 가지만 제가 원어민 사고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영어를 먼저 하시기 전에는 원어민 사고에 대해서 좀 알으셔야 돼요. 이건 뭐 학원이 이거건 저건 상관없고요. 우리 동양인들은 일단 주어는 똑같습니다. I에서 시작이 됩니다. 나. 너는 you죠. 그는 he, she, we, you, 당신들, you, they 뭐 이렇게 가는데 주어에서부터 이렇게 쭉 나갑니다. 영어는. 근데 동양은 사물을 끌어들입니다. 나는 선풍기를 봤어. 본 건 눈이죠. 그런데 영어는 쉽게 생각하시면 나는 봤어 선풍기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주어가 나가면요 주인공이라고 하죠. 주라고 하지 말고 주어가 나가면 그 다음에 항상 동작이 옵니다. 그래서 동작이 우리 어려운 말로 이제 동사라고 하죠. 타동사 있고 자동사 있는 그거 말고 동작이 두 개가 있어요. 비동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동사가 있습니다. 근데 원어민들이 쓰는 이 동작 다음에는 뭐가 오냐면 대상이 와요. 대상이 오고요. 그 다음에 비동사 형태. 요거 다음에 존재 다음에 뭐가 오냐면 형태. 나는 학생이야. 이런 형태들. 그 다음에 나는 기쁜지 슬픈지 상태. 그 다음에 그 수동태라고 하죠. 나는 힘을 받은 것들. 힘을 받았다. 이래서 힘을 받았다. 뭐 수동태 이렇게 요거밖에 없어요. 여기에다가 접속사 들어가고요. 여기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면 두 가지가 들어가는데 시제가 들어가요. 시제. 뭐 현재 완료니 과거 완료니 이것이 들어가고, 그거는 이제 요거하고 합쳐지니까 빼고, 여기 사이에 들어가는 게 마음이 10개가 들어갑니다. 마음이 10개가. 조동사라고 하죠. 이게 10개 딱 들어가요. 여기에다가 말을 붙여요. 단축하려면 날려버리고 해갖고 ing로 가든지 투부정사로 가요. 그래서 이번에 학력고사 시험 보니까 이거 한 문제 나왔던데 나올 거는 뻔해요. 제가 해도 맞히겠더라고. 그래서 쉽게 이렇게 좀 먼저 좀 이해를 하고 하면은 영어가요. 아까 동작 제가 이야기했는데 원어민들이 쓰는 동사의 개수가 몇 개냐면 36가지입니다. 이거면 말 다 해요. 그 다음에 여기다 하나를 더 배우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전치사가 있어요. 전치사. 이게 약 52개 정도 됩니다. 요걸 먼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영어를 잘할 수 있고요. 인풋이 없으면 아웃풋 없어요. 그래서 생활 영어 가도 절대 못해요. 인풋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뭐 짧은 시간 다 진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거를 저한테 누가 해주시면 이 자료를 제가 그 관련된 것들 다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요. 청취에 관련돼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못 드려서 아까 그 식사하면서 요거 딱 들으면 영어 잘할 수 있게 만들어 주겠죠? 했는데 짧은 시간에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한 문장만 제가 같이 해드리고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그랬죠? 네? 청취. 죄송합니다. 앞에 나와보세요. 얘네들 이제 원어민들은요 왜 안 들리냐면 우리가 잘 못 이해를 해요. 자음, 모음, 자음이면 이게 이름절입니다. 그리고요 자음이 겹치잖아요. 자음이 그러면 얘네들은 하나로 봐요. 모음도 마찬가지예요. 모음이 있어요. 이러면 하나로 봐요. 그래서 원어민들이 못하는 말이 뭐냐면 떡볶이를 못해요. 이걸 못해요. 제가 직접 라디오에서 영어 방송에서 들은 거예요. It's very difficult word 떡볶이. 왜냐하면 우리 한국말 써봐요. 떡 D-U-C-K 떡 해가지고 B-O-K 아닌데
목이잖아요. 그러니까 목 해가지고 해갖고 뭐 이 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이거 생략이에요. D 생략이에요. 떡볶이 이렇게 돼요. 못해요. 못하거든요. 근데 발음요, 우리 발음이요, 성인은요, 외국에 가지 않는 이상, 한 10년을 이렇게 살지 않는 이상, 발음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제가 3년 동안 저 CNN 가지고요, 이제 쉐도잉이라고 3박자 늦게 쫓아가는 게 있어요. 이렇게 계속 하면서 했거든요. 그런데도 발음이 이게 굳어갖고 안 돼요. 저뿐만 아니라 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 지난주에 소도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전도 집회했는데 저희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중국어 하시는 줄 알았다고. 근데 다 그래요. 성인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요, 우리가 그 원어민하고 똑같이 하려면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원어민이 알아둘 수 있는 정도만 하면 돼요. 그게 발음 교정이에요. 그래서 발음 교정을 깊게 들어가시면 안 돼요. 연음이란 게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거를 어떻게 발음하세요? 연음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리면 이거 어떻게 하세요? 있어요. 왜 있어요인데 있어요 그래요? 있어요예요. 그렇죠? 근데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연음이란 게 뭐냐면 뭐 GT 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get어잖아요. get어예요. get어. 왜 그러냐면 얘네들 발음 올리는 다 필요 없고요. 제가 이거는 짧은 게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하고 말이 틀린 게 뭐냐면 두 가지를 아셔야 되는데 이거 다음에 그다음에 아까 제가 이거 자음 모음 자음이 이름절이 했는데 스트레이트 있죠. 스트레이트. 우리는 스트레이트 오음절이잖아요. 원어민들은 이름절이에요. 스트레이트. 이름절. 우리는 love 이음절이잖아요. love. 이름절. 거기서부터 틀리니까 안 들려요. 그다음에 you raise me up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when I am down 이렇게 가요. 근데 when I am down이에요. 들어보세요. 그래요. when 안 그래요. 근데 when이 생략되면 우리는 생략된다고 하지만 when은 이래요. 근데 이 모양은 W 발음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하고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우리가 it어요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좀 아시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 한 분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메일로 다 드릴 거고요. 그 발음 교정하는 핵심 동영상이 있어요. 그걸 제가 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공부하시면 됩니다. TH는 깨무는 겁니다. 땡큐 하자. 땡큐. 그래서 한국에 많은 원어민이 와 있다가 미국 가면 혀 안 깨물고 땡큐 해갖고 원어민한테 많이 혼나요. R은 좀 힘든데 이건 뭐 건너뛰고 L 발음은 어떻게 하냐면 이거하고 이거 헷갈린다 그러잖아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렇게 이빨이 있어요. 입천장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혀를 강하게 밀어 넣으면 돼요. 단 주의점은 턱을 고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all 했잖아. all. 우리는 한국말로 all. 제가 바다를 좀 섞어 드리겠습니다. 한번 턱은 혀를 밑에서 쭉 올라가고 이 협천장에 대세요. 강하게 돼야 돼요. all이 아니에요. all 하신 분은 안 되신 분이요. 그냥 붙여요. 띄지 말고. love도 마찬가지고요. love 이렇게 붙여야 돼요. 그게 좀 틀리고요. R 발음은 우리가 천장에 붙이면 안 된다 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일단 입술을 앞으로 빼야 돼요. 빼야 되고 이거를 쉽게 하는 방법이 이빨이 이렇게 있잖아요. 윗이빨 있고 아랫이빨이 있는데 혀를 다 붙여요. 다 붙인 상태에서 윗이빨에다가 이렇게 딱 대가지고 여기서 앞에 혀 끝이 있죠. 살짝 떼요. 그 상태에서 뒤로 당기면 R 발음이 난다. R이 R 아니에요. 제가 동영상 드릴게요. 난리 났네 이제. 그 다음에 D하고 T가 있어요. 이건 유성음과 무성음 차이를 아셔야 돼요. 제가 마찬가지 이거 동영상 드릴 건데 붙였다가 띱니다. D하고 T는. 근데 이건 유성음이고요. 이건 무성음입니다. 그래서
뭐 네임을 하면 네임하면 목으로 나는 소리. 네임. 테임은 입으로 나는 소리. 침을 좀 튀겨야 돼. 테임 해가지고 종이를 앞에 놔두면 종이가 흔들리면 이 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거든요. 나머지는 거의 유사해요. 그런데 요것 때문에 틀립니다. 발음의 원리가. 그래서 자음 다음에 T나 D D나 아니면 TR이나 이런 것들이 오면 자음 아니다. 모음이지. 모음 다음에 이런 것들이 오면 이거에 아까 깨러 된다 그랬죠. 마치 R처럼 리을처럼 변해요. 근데 얘네들은 다 혀를 붙였다 떼요. 뭐 있어요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발음이 틀립니다. 그래서 뭐 스튜던트 버튼 있죠. 버튼 합니다. 버튼. 우리나라처럼 버튼 안 해요. 그래서 잘 들으시려면은 이거 발음 교정 살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수 사례들이 있는데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우수 사례 제가 뭐 만점자 뭐 이렇게 막 뽑아봤거든요. 근데 공통적으로 뭐냐면 문단열 씨가 우리나라의 이제 영어 관련해서 미드라든지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에 딱 왔어요.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근데 요즘 인터넷이 많이 발달돼 가지고 그런 거 다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만든 거 다 버렸다고 하는데 요즘에 뉴스 이렇게 보면 웹 하드상에 보면 뭐 CNN이고 뭐고 스크립트 있는 걸로 없는 거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제가 실제로 토익이라든지 이렇게 준비하시는 이제 좀 형제들 이렇게 제가 조언을 해드리면 리스닝은 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절 들으려고 하지 말고 스크립트 구해가지고 그걸 빨리 최대한 읽어라. 반복해서 읽어라. 이걸 원어민이 하는 정도의 속도로 제가 들려드렸죠? 원어민이 하는 속도로. Marijuana plantation covering nearly 300 acres in the middle of the desert in western Baja California state. That's about 150 miles south of the U.S. border. The farm reportedly has an underground network of pipes to water. 최소한 이 정도 속도로 1분에 180단어 뱉어버리거든요. 이렇게 자기가 따라하고요. 아까 이런 거 깨러 이런 거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get 딱 했어요. 그런 것들을 체크하셔갖고 얘네들이 하는 방식대로 원리 몰라도 상관없어요. 따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연음들을 많이 쓰거든요. In the middle of the desert, and that's about 150 miles. 자, 여기 보면 that, about인데 연음사가 that's about. That's about 150. 그렇죠? That's about 150 miles 이렇게 하죠. That's about 150 miles south of the U.S. south of다가 아니고요. 이것도 이제 of 다음에 모음이 오면은 of가 되고 자음이 오면 어만 돼요. 그래서 south 이렇게 되고 that's about. 그 다음에 리듬이 있죠. 이걸 점크라고 하는데 이 리듬이 있습니다. 얘네들도 숨을 쉬어요. 얘네들 숨을 쉬기 때문에 끊어지짐이 있는데요. 제가 하나 팁을 말씀드리자면 전치사 52기에 있다고 그랬죠. 얘네들은 우리는 on 하면은 뭐뭐 위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원어민들은 그게 아니고 얘가 이렇게 해석이 되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요 거의 전치사에서 끊어요. 거의 그래요. 접속사나 전치사나 여기서 다 일단 끊어져요. 그 다음에 강조를 하지 않는 이상 여기서 다 끊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간증하러 와가지고 영어에 쓸데없는 거 꼭 그 이야기 아까 영어 빠뜨리셨다고 그래서 그 질문하셔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만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관계사나 덩어리대 이게 중고등학생들 많이 아시죠? 어머니들은 좀 모르시겠지만 I know 다음에 글씨는 제가 정말 못 써요. 천재는 악필이라고 하는데 동작 다음에 대성이 온다 그랬잖아요. 이게 명사가 오는 거거든요.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 덩어리 대시라는 문장이 와요. 여기다가 문장이 딱 오거든요. 그런데 이번 수능에도 나왔죠. 주어 동사가 오면 that는 딱 생략해버리고 주어 동사가 이렇게 와요. 그런데 이걸 발음상 어떻게 구분하느냐. 아노 아까지 발음합니다. 아노아 아미나 미드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아노아 아미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말을 해요. 관계사도 마찬가지예요. 관계사로 딱 가갖고 주어 동사 오는 거 있으면 여기서 끊습니다. 거의. 이제 그 차이점이 있어요. 발음 구조상 구분을 해야 되니까
I know 다음에 주어 동사가 왔어요. 근데 I know 하고 그 다음에 또 I로 가버리면 발음상 구분을 못해요. 학생들 아시죠? 그래서 이런 이제 원리들이 쭉 있습니다. 제가 좀 어렵게 말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영어는요. 제가 정말 내가 리스닝이 잘하고 싶다. 스크립트 다운받아서 읽어보면서 체크해갖고 그대로 흉내내기를 하시면 6개월만 하시면 수능 17문제 웃으면서 다 찍어요. 다 찍어요. 왜 그러냐면 원어민이 그런 속도로 이야기 안 해요. 절대 이야기 안 해요. 뭐 토익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천천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제 바뀌는 경향이 뭐냐면 연음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영어의 트렌드에 있어서 또 바뀌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뒤집어서 해석을 했는데 쭉 가는 해석을 합니다. 잘 보시면 바뀌었어요. 이게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쭉 가는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청취를 요즘에 많이 강조해요. 청취 전문 뭐 학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트렌드 가니까 요 대략 아시고 이런 것들을 나 복잡하다. 그냥 좀 잘 듣고 이야기하고 싶다 싶으면 이렇게 스크립트 사가지고 쭉 읽으십시오. 요거는 뭐냐면 마지막으로 제가 5분간만 이거 말씀드릴 건데 주어 중심의 사고 해가지고요. 제가 혹시나 제가 말씀드리면 나 이 학원 다니는데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느 특정 학원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편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잘 나와서 잘 되는 학원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참고로 해서 이 원리는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런던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런던 올림픽 끝나고 나서 걔네들이 뭘 했냐면 걔네들이 잘 나오는 뭐 스파이스 걸스인가요? 그런 뭐 걔네들 이제 문화권의 아이콘인 사람들을 폐막식에 다 내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막 노래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기자가 이런 글을 썼어요. 야, 영국은 쟤네들은 말이야, 쟤네들 자랑하는 것만 했다. 세상에 폐막식에 세계 모든 사람들을 끌어다 놓고 자기들 자랑만 했다라고 썼어요. 근데 이걸 제 설명을 잠깐만 들어보시면 그게 맞지 않는다는 소리를 아실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어에서부터 가까운 순서대로 이게 쭉 나려면 되거든요. 주어 다음에 바로 동작에 와야 돼요. 중간에 들어가는 건 40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갈까요? 그러면 그때 썼던 조동사 마음이 뭐냐면 쉘이라고 뭐야. 하나님 쉘 할까요? 그러면 쉘 하지 말고 돌아서 쉘 해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래서 성경만 보면 그게 안 나오는데 영어를 같이 보시면 이게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와가 뱀한테 저기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뭐라고 했겠어요? 조동사 여러 개 중에 메이를 썼거든요. 메이가 9번 기하로 따지면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있는 거예요. 마이트 정도 되면은 거의 전하 수준이에요. 메이 아이도 굉장히 공손한 건데 메이를 썼다고요. 하와가 잘 알았으면 윌이나 이렇게 썼겠죠. 그래서 그것만 알아도 잘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주어에서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단어를 이렇게 배열하는 방식을 충분하게 하시면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36개 동사만 아시면요 말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요. 사실은 전치사하고 비동사만 아셔도 웬만한 말은 다 합니다. 나는 빚에서 빚을 다 갚았어. 난 빚에서 멀어졌어. 이거 전치사 쓰면요 I am out of debt 하면 끝나요. 그렇게 해서 다 말이 우리가 한국말이 너무 어렵게 만들어서 그런지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거 하고요. 이게 1번입니다. 이게 2번이에요. 다시요. 이게 1번이에요. 이게 2번이에요. 여기서 얘가 행복하게 보는 그림이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다시요. 1번, 2번, 1번. 지극히 동양적인 사고입니다. 얘 표정은 동양인들은 배경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슬픈 거야, 화났어 이렇게 느끼는데 얘는 웃고 있어요. 근데 서양인들은 이걸 딱 보여주면요 얘는 웃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동양인은 배경에서 오고요, 배경에서 서양인은 자기에서부터 가니까 자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뭉크의 절규라는 건데 이게 1370억짜리 그림입니다. 얼마 전에 경매 나왔어요. 이 뭉크가 절규를 하고 있는데 그림을 잘 보세요. 왜 절규를 하고 있을까요? 왜 절규를 하고 있을까요?
대부분 이제 이렇게 하면 동양인들 뭐라고 하냐면 저 뒤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럴 거야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서양인들은 뭐냐면 얘 자체가 지금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어느 것이 앞쪽에 있을까? 1번, 2번, 3번이에요. 1번, 2번, 3번. 예? 1번도 있고 3번도 있고 2번은 아무도 안 찍으시네요. 자, 서양인 입장에서 가볼까요? 나에서부터 쭉 가죠. 동양인은 저기서부터 쭉 와요. 1번이라고 하신 분들은 동양인이에요. 정형적인 가끔 저기 변종도 있죠. 요거를 1번이라고 하신 분은 약간 아메리칸 스타일이세요. 분명히 나뉘죠. 근데 원어민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쭉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하나만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사진 찍는 건데 여기가 어디냐면 알프스예요. 알프스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죠? 서양인들은 사진을 찍어달라면 얼굴만 찍어요. 왜? 그 주어가 중요하니까. 배경 안 봅니다. 근데 동양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찍습니다. 확 차이 나죠? 그래서 이 사고부터 아셔야 돼요. 이게 동양화입니다. 이게 서양화예요. 얘가 본 관점에서 그리는 거고 동양화는 관점이 잘 없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게 동양화예요. 전체적으로 보고 그리죠? 관점이 잘 없어요. 이게 서양화입니다. 딱 보는 지점에서 보죠?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고요, 이게 영국의 토론입니다. 1대1로 마주보고 토론을 해요. 자기가 중심이. 그러니까 얘네들 싸울 수가 없어요. 싸우면 패싸움이 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동양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한 군데에서 이렇게 여기만 점령하면 됩니다. 차이점이 확 보이죠? 그래서 이 사고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근본적인 사고를 아시고요. 내 생각부터 바꾸지 않으면 그 단어가 거꾸로 이게 하나님이 바벨탑 때 이걸 섞어버렸어요. 정반대로. 근데 이제 그걸 아시고 접근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나 영어는 잘 모르는데 주어에서 동사를 뱉기만 하면 된다더라 해가지고 뱉으면 돼요. 제가 한영 성경을 권해드린 거는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제가 권해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1982년도에 이제 킹 제임스 버전으로 바뀌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킹 제임스 왕이 옛날에 1611년도에 있었어요. 제가 저번 주에 그 중고등부 상담을 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걸 모르겠고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3500년 전에 막 지어졌고 1600년 동안 40명에 의해서 지어졌는데 모르겠니? 하니까 안 믿어진대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선생님 그러면 객관적인 증거를 댈게 잘 들어봐 하면서 킹 제임스 왕이 있었는데요. 실제 있었던 사람입니다. 영국에 1611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는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로 성경이 써졌죠. 그거를 최초로 영어로 성경을 쓰라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책이 없었습니다. 책 한 권이 집 한 채 가격이었어요. 굉장히 귀한 거였어요. 그래서 영어를 썼어요. 그게 처음 쓴 게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이에요. 이거를 전 국민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집 한 채니까 막 받았어요. 이걸 받아가지고 딱 봤는데 영어의 오순이 자기들 쓰는 말하고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근데 왕이 이 성경을 쓰라고 할 때 영어로 쓰라고 할 때 조건이 뭐냐면 히브리어 그대로 쓰라고 그랬어요. 그대로. 근데 그걸 처음으로 쓴 게 이거예요. 킹 제임스 버전이. 그래서 영국의 언어가 통일이 됩니다. 진짜로. 그래서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나와서 세계를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을 만드는데요. 여기서 베낀 게 누가냐면 성경을 베낀 게 누구냐면 셰익스피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양대 산맥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것까지 공부하고 싶은데 하여튼간 그런 성경이 이게 역사적인 배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따져도 1611년도부터 신뢰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제가 영어를 이렇게 쭉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외국에 있는 형제 자매들하고 정말 이야기하고 싶었고요. 제가 내년 8월까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어떤 과정을 딱 거치면 영어를 그냥 간단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뭐 How are you 하면 Fine, thank you, and you 하잖아요. 그거밖에 못하잖아요. 근데 그건 영어가 아니고 자기가 한국말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정말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패턴 영어, 생활 영어 이런 데 이렇게 막 하지 마시고요. 다 섞지 마시고 이 자료 중에 보면은 유태인들은 몇 살부터 제2 외국어를 가르치냐면 9세부터 가르칩니다. 걔네들이 절대 머리가 미련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돈 너무 많이 투자하지 마시고 거의 제가 보기에는 10군데면은 진짜 9군데는 속고 보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뭐 학원이라든지 공부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렸는데 좀 여기 공적인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그런 학원도 잘 없고요. 그래서 너무 뭐 효과 없다. 원어민 막 한 달에 뭐 비싼 데는 막 이렇게 하는데 하지 말고요. 유학도 보내달라고 하면 저기 일단 뭐 저 선교 이런 데 있잖아요. 미얀마라든지 다 영어 쓰거든요. 그런데 자녀들 보내셔갖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좀 힘을 좀 주고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그 정말로 제가 어떻게 보면 김승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100명이면 생만 아마 이 방법대로 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요 딱 몇 번 해보고 안 할 건데 속는 셈 치고 6개월 이상만 하십시오. 그러면 습관이 형성이 돼요. 그렇게 1년 하시면요. 최소 1년 하면 그때부터 효과를 봅니다. 그리고 내가 2개월, 3개월 했는데 효과를 딱 본다. 그런 건 없어요. 그건 진짜 좋지 않은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도 않았고 저는 이제 4개월 반 만에 했던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7시부터요. 새벽 2시까지 공부했어요. 그것도요. 뭐 쉬는 시간 없이요 도시락 싸고 다녔어요. 밥 먹는 시간이 아까우니까 밖에서 사 먹으면. 그리고요 저는 그 시간을 다 집중을 했습니다. 뭐 집중 안 하는 시간이 없어요. 혹시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제가 오해를 풀고자 말씀드렸는데 우리 금요 일요일날 성과암송 몇 번을 반복했는데 안 되던데요. 지식에다가 시간을 타버리면요 설탕물에다가 물 더 섞는 것처럼 그거는 왜 안 되냐면 일단은 집중이 안 됐고요. 반복이 텀이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지 짧은 기간 동안 믿고 이렇게 하면요 다 됩니다.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공부도 잘하시고 신앙생활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는 제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연결시켰나요? 네, 연결시켜주세요. 이것은 저 인천에서 어떤 자매님이 운동선수 했던 자매님이신데, 공부 방법을 수학을 먼저 적용했던 분이에요. 이제 이분이 어떻게 수학 공부했는지를 잠깐 이제 편지가 왔는데, 그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2000년도에 이제 테이블을 보기 시작했고요. 이 방법을 적용할 당시에 큰 아이는 중학교 1학년, 그리고 한 학생은 초등학교 4학년, 큰 아이는 학교 운동부에서 수업을 2학년까지 많이 듣지를 못했습니다. 운동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자매님 입장에서 믿고 시작했습니다. 수학책을 20번 읽기 전에는 절대로 못 풀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 법칙이 뭐냐면 될 때까지 무조건 읽어라. 수학을 풀지 말고 무조건 처음부터 문제 보고 풀이가 전에 노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어는 글이 아니라 말로써 배우기 시작해야 된다.
언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노출되고 나면 저절로 된다는 거죠. 노출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언어랑 만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많이 듣고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읽고. 그래서 한국 사람이 한국말 잘하잖아요. 그렇죠? 왜냐? 많이 들었거든. 근데 한국 사람 우리 초등학교 1학년 보고 문법 가르치냐 안 가르쳐요. 문법을. 아마 초등학생한테 문법 가르치면 나 한국말 안 배울 거야 나 할 거예요. 안 배워도 한국말 못하는 할머니들 할아버지 계시 안 계셔요? 한국말 유창하게 잘하십니다. 문법 하나도 안 배워도. 그 왜 그러냐? 듣는 것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이요, 몽골 선교 가셔가지고요, 한국 사람들하고 대화를 한 번도 안 하잖아요. 이런 얘기 하십니다. 한국말 어휘가 안 떠오릅니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평상시 습관적으로 안 쓰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어휘가 안 떠오르는 거예요. 이제 내가 무슨 말을 해주려고 하는데 안 떠오르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시간에 노출이 없으면은요, 아무리 내가 옛날에 썼던 말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말을 계속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가정에서, 학교에서 가는 곳마다 말을 하기 때문에 지금도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시는 겁니다. 일정 시간에 노출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외국에 가서 아주 오랫동안 외국 사람들만 접촉하고 있는 분들은 한국말이 이제 나중에 10년 지나면은요, 엄청나게 우둔해집니다. 자기가 이 언어, 그 단어가 안 떠오르는 거예요. 실제로. 떠오르질 않습니다. 엄마가 말 배우기 시작하는 아이에게 수도 없이 엄마, 아빠를 반복하여 들려줌. 많이 듣다 보면 저절로 귀가 열려버리고 반복해서 들려주지 않으면 많은 시간 지나는 뒤에도 시간이 더 걸리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를 키우다가 할머니에게 맡기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경우 있어요. 어떤 자매님이 저 현재 이제 맞벌이 하기 위해서 나가고 싶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에게 맡기고 나가고 싶습니다. 그러면요, IQ가 할머니 IQ 다 닮습니다. 그런 자신감 있으면 할머니에게 맡겨놓고 하셔요. 반드시 할머니 IQ 닮습니다. 할머니가 꼭 매일매일 쓰는 용어가 단순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듣는 정보에 의해서 모든 것이 형성이 되는 거죠. 집에서 부모님이 하는 습관, 부모님이 말하는 습관, 그 모든 것들이 다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학창 시절에는 뭐를 가르쳐가지고 사회에 내보내냐면 인간관계 맺는 걸 가르쳐 주셔야 돼요. 부부와 부부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맺는 것,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 그 기본적인 거를 안 가르치고 공부만 가르치고 나가버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문제 생기면은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나 직장 다니기 싫어. 나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집에서 어머니 전화 받고 있다가 그러면 직장 그만둬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가. 어머니 지금 직장 상사님이요, 오늘 늦게까지 야근하라고 하라요. 그러니까 어머니 전화가 온 거예요, 과장님께. 과장님, 우리 아들 왜 야근 시켜요? 이렇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현상 속에서. 왜냐하면 이 공부라는 것은 왜 공부하느냐? 제가 학창 시절에 수학 풀었던 거, 공부했던 거, 직장 가니까 한 번도 수학 풀어보라고 하지도 않아요. 직장 생활 오래 했는데 한 번도 수학 풀어보라고 하는 장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수학을 배우느냐? 끈기력을 배우는 거예요. 수학을 통해서 이 문제가 왜 안 풀리지? 고민하고 자기와의 싸움인 거예요. 자기와의 싸움을 많이 하는 사람이 사회에 적응을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그 모든 과정이 자기를 키우는 과정인 거죠. 인내심을 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빨리 접근하기 위해서 거꾸로 문제부터 보라고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못하니까. 워낙 수준이 안 좋으니까 아예 포기한 분 계시고 맨날 이것만 하고 있으니까 거꾸로 빨리 보라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원래는 정석으로 보는 게 좋은데 하도 공부에 자신감도 없고 인터넷 시대에 살다 보니까 여기에 빠져 있고 컴퓨터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성과를 거두려니까 너무 시간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변에 진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만나가지고요, 전교 1등 한다. 너 어떻게 공부 잘하냐? 절대 안 그래요. 뭐라냐면 제가 학창 시절에도 공부 1등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너 어떻게 공부 잘하냐? 그랬더니 학교 와서는 공부 일찍 안 하는 거야. 수업 시간 잘 듣기만 하고 쉬는 시간에 막 가서 농구하고 축구하고 장난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야, 공부 어떻게 했냐? 너는 어떻게 공부하냐? 놀아도 돼. 뭘 그걸 공부하냐? 놀아도 돼. 집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면 돼. 집에 가서는. 집에 가서는. 그리고 다른 친구한테 절대 공부 안 한다는 표시를 딱 내버리는 거예요. 공부 잘하면 저도 막 그러고 싶은 거예요. 가서 절대 안 그렇게 해주고서 막 가서 같이 어울려. 왜 못하게, 공부 못하게 하려고. 같이 막 가서 어울리고 같이 놀아주고, 뭐 그냥 되지 뭐 그걸 뭐 공부하냐. 왜? 내가 작업 타야 되니까. 내가 1등 해야 되니까. 그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그런 욕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방법은 간단한데 간단한 것을 습관화시키기 위해서는 영상 매체를 중단시켜야 돼요. 중단시키고 그걸 끊고 멀리하고 일정 시간에 노출이 필요해요. 그리고 시간 지나면 엉덩이가 무거워져요. 그러면 집중력이 생겨요. 그러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리고 거기에 빨려들어요. 그리고 재밌어요. 그리고 나면은 자기도 모르게 성적이 향상돼 있어요. 한 번은요, 그 이름이 푸름이라는 학생인데 그 아버님이 출판사 다니신 분이에요. 근데 그 아이는 학원 과외 시킨 적 없습니다. 전교 1등이에요. 6학년인데 어떻게 1등하냐 했더니 6학년 때까지 읽은 책이 2만 권이요. 몇 권이요? 2만 권을 봤어. 그러니까 2만 권을 책에 보니까요, 어떤 내용도 다 들어오는 그 속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수학 100과, 과학 100과, 무슨 뭐 안 본 책이 없는 거예요. 2만 권을. 책을 많이 보니까 또 빨리 보게 되잖아요. 그죠? 보통 사람이 책 한 1000권 정도만 보면 그때부터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그냥 속도하고 내기면 그것도 공부로 여기기 때문에 또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그것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실제로 겪으면서 터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보는 것을 과정을 통해서 터득하면 이거는요, 어디 가서 가르쳐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깨달은 거는 막 자기가 막 하고 싶은 거예요. 본인들이.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방법이고 아무리 좋은 거라도 들을 때 좋구나, 저거 쉽구나. 그런데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집안에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집안에. 그래서 엄마 아빠는 만약에 텔레비전 보고 있으면서 공부하라고 방에 집어넣으면은 그 아이도 방에 있으면서, 학생도 방에 있으면서 핸드폰 갖다 놓고 책상 앞에다 책꽂이 놓고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핸드폰으로. 다른 거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머리속에 들어가니까 안 들어가죠. 아까 공부할 때 이렇게 독서대를 놓고 시계를 딱 놓고 그리고 연필 같은 거 그리고 눈하고 속으로 말하고 찝어가면서 처음에 하셔요. 처음에는. 그러면 집중력을 잃지 않고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러면서 여기 눈빛이 틀려지기 시작을 해요. 빨리 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자기도 모르게 외우지 않고 빨리 보려고 하다 보니까 진도가 나가는 기쁨을 느껴요. 진도가. 그러다 보니까 반복하다 보니까 내가 10번 뛴 사람이야. 내가 20번 뛴 사람이야. 그리고 또 문제도 또 문제 보고 답 보고 20번 보다 보니까 시험 문제를 보니까 경찰 그 시험 봤던 그 형제님이 하시는 말씀이 시험 문제 답이 막 떠올라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냥 막 답이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지 속에, 이 속에 그 내용이 확 찍혀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저장이 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너무 재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 마음 속에서. 실제 체험인 겁니다. 느껴보는 거예요.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겨울방학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이 겨울방학 때는요, 자기와의 싸움인데, 그 싸울 때 학생에게만 혼자 싸우게 만드는 게 아니라, 엄마는 옆에서 아버지랑 같이 자제분들하고 앞에서 앉아가지고 같이 책을 보시는 거예요. 성경책을 보시든 무슨 책을 보든 같이 자연스럽게 보다 보면은 시간 가면은 책을 보고 싶어 해요, 이제 아이들이. 한 번은요, 어떤 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책을 하도 안 봐가지고, 그러면요, 절대 공짜로 용돈을 주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 집에는 25일만 되면 용돈을 줬거든요. 한 달에 얼마, 몇만 원씩 이렇게. 중고등학생인데, 절대로 주지 마세요. 그랬어요. 또 이제 어떤 학부 형님은 초등학생인데, 절대로 용돈을 공짜로 주지 마세요. 아르바이트 하면은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아르바이트가 뭐냐면, 하루에 성경 3장 읽었으면 뭐 200원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수치를 계량을 해놨어요. 성경을 3장 읽으면 얼마. 그리고 성경 암송하기 위해서 몇십 번 읽었으면 얼마. 그리고 책을 한 권 읽었으면 300원. 돈으로 환산해놨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인데 그때부터 아르바이트 하기 위해서 책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한 달 만에 107권을 본 거예요. 107권. 엄마 입장에서 놀란 거예요. 용돈이 막 불어나니까 용돈이.
용돈 10,000원 나가던 게 20,000원, 30,000원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용돈 가지고 막 쓸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그 학생이 그래요. 너 그 용돈 가지고 뭐 할래? 이 비밀이에요. 그러더니 아버지, 어머니 결혼 기념일 날 저거 사왔어요. 옷 매트 사온 거예요. 옷 매트 사온 거예요. 너 이거 네가 아르바이트 한 거니까 막 쓰지 그러냐? 그때 이거 내가 이게 귀하게 이게 내가 노력한 건데 이걸 함부로 쓰냐고. 그 아르바이트 한 비용에서 11주 하고 그리고 부모님 그 결혼 기념일 날 옷 매트 사갖고 왔어요. 그 집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책을 읽게 하기 위해서 책 한 권 읽는데 얼마씩 준다고 했더니 그런 공부방을 저쪽 어디 지역에다 한번 만들었어요. 그 집에서요, 32평 아파트에서 아파트 완전히 안방을 다 비워가지고 이렇게 저기 마주보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분위기 만들어주고 그 집에서는 자기 집에 없는 책들을 다 구입했어요. 한 자매님이 책을 한 2,000권을 구입했어요. 최신으로.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거기로 얼마의 공부방에 돈을 내고서 거 와서 책만 보다 가는 거예요. 책만. 그러면 거기 집에 있는 자매님은 뭐 하셨냐면 책을 하루에 몇 권 읽었는지 체크해줘. 컴퓨터에 입력시켜줘. 몇 권 봤는지. 그런데 그렇게 책을 보기 어려워하던 아이들이 끝까지 앉아가지고 오랫동안 책을 보고 가는데 하루에 3권씩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3권씩 만약에 1,000권을 본다 그러면 얼마나 지루해지겠냐는 거죠. 책 읽는 속도도 빨라지고. 그런데 그 기본적인 책 읽는 속도라든가 책 읽는 방법이라든가 책을 좋아하는 마음이라든가 오래 앉아있는 방법이라든가 그것을 생략해버리고 계속 학원이랑 과외를 막 밀어보니까 많은 학생들이요. 제가 최근에 어떤 학생은 이래요. 저 죽고 싶대요. 학생인데. 너무 깜짝 놀란 겁니다. 왜 죽고 싶다고 그래요? 가고 싶지 않은데 계속 어거지로 가라는 겁니다. 학원을, 과외를. 너무너무 가고 싶지 않은데 나 이렇게 가지고 자기를 책임 못 지겠대요. 그런 학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성적은 별로 안 오는데도 계속 보내는, 계속 끝까지 보내는 부모님들이. 난 그런 부모님 보면 악랄하다고 그래. 악랄한 부모님들이요. 그 돈 가지고 쓸 데가 얼마나 많아, 그죠? 성적 올라가지 않으면 그 가나 많아거든요. 그때 책을 읽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비용으로 쓰고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같이 도와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책을 빨리 많이 볼 수 있는 방법을 아까 문제 보고 답 보고 하는 식은요. 스트레스를 전혀 안 받잖아요. 그래서 교과서 만화, 암기 과목, 핸드북 그런 것들 통해서 내 거를 만들고 그리고 일정한 시간에 집중과 노출이 필요합니다. 여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그 노출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과 시간을 정확히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말 배우는 아이란 입장이라면 그때부터 외국말 있잖아요. 외국말 배우고 싶은 외국말. 그러면 그걸 1시간씩 계속 들려줘요. 그림까지 있으면서 그림까지 해서 들려주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도 한국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말을 못하나 외국말을 못하나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반복해서 그림을 나와가지고 막 영어로 하면은요, 자기도 거기에 흥이 겨워가지고요, 따라가면서 그 이미지를 형상 속에 넣어버려요, 머릿속에. 그리고 발음도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배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언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이 1개, 2개, 3개, 4개, 몇 개 국어도 습득할 수 있도록 주신 건데 어리면 어릴 수 있도록 더 흡수력이 빠릅니다. 아이들이 그 노출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과 시간을 정확히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영어를 저절로 익힌다라고 하는 그 말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언어란 뭐라고 써 있죠? 소리와 이미지예요. 소리 딱 들리면 딱 귀를 기울이거든요. 소리가 딱 들리면 귀를 기울이잖아요. 만약에 수영하는 것을 이제 보잖아요. 만약에 수영한다. 누가 걸어간다. 또 순이가 걸어간다. 그러면 그 걸어가는 모습을 이미지를 떠올리는 겁니다. 이미지를. 그리고 걸어간다. 듣고 이미지만 떠올리면 돼요. 듣고 이미지 떠올리면 됩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쉽게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어떤 외국어든 테이프나 TV에서 들려오는 소리와
영어 그림책이나 비디오에서 이미지를 통해 영어를 익히기 때문입니다. 소리를 받아들이고 이미지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Is is blue 그러잖아요. 파란색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파란색 사물을 떠올리는 거라는 거죠. 파란색 사물을 떠올리는 것이다. 문법은 책을 많이 읽으면 저절로 익혀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책을 많이 읽으면 문법은 저절로 익혀지는 겁니다. 한국어도 한국말 잘하고 잘 읽고 난 다음에 국어 문법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 옛날 한국의 영어는요, 문법 먼저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도 안 나가고 너무너무 어려웠던 겁니다. 모국어처럼 자연스럽게 배워야 되는데 방해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가르치지만 일주일에 1 내지 2시간 가지고는 양적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알파벳부터 익히고 읽기와 문법을 공부하고 듣기 말하기에 대해서는 무조건 외우는 식은 언어 습득 순서를 역행하는 것이다. 언어 습득 순서를 역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에 노출을 시켜요. 눈을 노출시켜주고 귀를 노출시켜주고 일정 시간을 그리고 그걸 반복을 해주고 그러면 거기에 물이 들어버리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공부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방법을 내 것으로 될 때까지는 끊임없이 그 습관 될 때까지 반복해서 자기와의 싸우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아의 공부를 너무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힘들어하는 학생은 한 과목 내지 두 과목 정도만 겨울방학 동안에 완벽하게 그 문제는 문제끼리만 쫙 보고 또 내용은 내용끼리 20번 읽고 나면은요 진짜 공부하고 싶습니다. 한두 과목 만점 맞고 나면은요 한두 과목 좋은 점수 이뤄놓고 나면은요 자신감이 막 서요. 자기 능력보다 더 막 100%, 120% 막 발휘합니다. 막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하는 겁니다. 잠깐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 네, 질문하고 싶은 분 있으세요 혹시? 저쪽 뒤에. 예. 제일 좋은 방법은 빨리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 귀에 들으면서 그걸 보는 거예요, 같이. 듣는 것이 있으니까 이 들어간 인풋 정보가 있어야 오래 남잖아요. 듣고 보면 동시에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오래 또 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교과서를 공부하고 싶다, 수학이든 뭐든 그걸 내가 읽든지 엄마가 읽어줘가지고 그거를 녹음해가지고 읽잖아요, 듣잖아요. 듣고 보면 훨씬 더 빠릅니다. 응? 그러니까 배우려는 내용을 엄마가 정성스럽게 만약에 사회 과목이든 무슨 과목이든 그 줄거리를 쫙 읽어가지고 녹음시켰다가 들려주면은요, 듣고 하면요, 더 훨씬 더 머릿속에 이미지로 남기 때문에 오래 남습니다. 무엇이든지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빨리 보는 것은요, 잔상 효과에 의해서 많이 오랫동안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요, 여기 있던 말씀이 여기와 연결되네? 여기랑 여기가 연결되네? 이제 막 이게 떠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많이 이걸 접하게 되면, 여기 또 나왔던 말씀이 여기 똑같이 있네? 여기도 평안이고 여기도 평안이네? 이 말씀이 여기도 있었네? 이게 이제 막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이 보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노출시키느냐에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머릿속에서 막 연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어머님 질문하실 분? 아니, 아무나 질문하실 분? 이미 공부를 잘하고 있는 아이가 아니라 학교에서 나이 같은 경우는 문제집 앞으로 그냥 교과서만 그냥 목표 갖다 복습만 하고 그냥 시험을 보는데 95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문제집을 사가지고 그런 경우는 더 완벽하게 만점 맞고 싶다 그러면 문제집을 한 몇 권 갖다가 다 답이 적힌 거 가지고 반복해서 쫙 읽고 나면 틀리고 싶어 틀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도 못 틀리는 거예요. 왜냐면 문제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그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문제집을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만점 받는 학생은 한 과목당 10권을 본대, 10권. 문제집을. 10권이면요, 엄청난 문제잖아요.
많이 받기 때문에 아무리 응용을 해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범위 내에서요. 많이 보는 게 이기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 질문. 다 공부 잘하나 보네. 예? 다들 좋은 성적을 거두고 계신가 보네요. 질문 마지막 한 분 받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예? 오늘 논지가 뭐냐면,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지만 물은 쑥쑥 빠져나가요. 그런데 조건이 뭐냐면, 물을 너무 자주 주면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용량이 있는데 어머니가 막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막 넣어버리면 썩어버려, 이 아이가. 공부 싫어. 그러니까 용량이 어느 정도 넣어줘야 되는데, 콩나물 시루에 물을 줄 적에 무조건 무한대로 주는 게 아니에요. 적절하게 줘야 돼요. 그래야 적절하게 들어갔다 빠지고, 적절하게 들어갔다 빠지고 하는데, 아이를 양육할 때 그런 방법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자녀들 양육할 적에요, 사랑이라는 바가지에다가 어머니의, 아버지의 땀과 수고가 들어가야 돼요. 사랑이란 바가지에다가 땀과 수고가 들어가야 자녀가 성장해 가는데, 이건 인내력이 필요해요. 아이를 양육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막 밀어붙인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적절하게 그 아이의 상태 파악을 해주고, 이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들어주고, 그리고 내일 듣는 것에 대해서, 경청에 대해서 내일 이제 부모님들하고 이제 교제할 것인데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랑한다면서 듣지도 않아요. 잘 보십시오. 우리 아이에게 부모님이 칭찬해 주죠. 야, 너 멋있다! 하면서 지나가 버려요. 그게 멋있는 게 아닌 거예요. 야, 너 머리 멋있네! 지나가 버리고 약 올리는 거예요, 지금. 진정으로 사랑이 안 들어간 거예요. 진정으로 칭찬해 주는 것은요, 진정으로 칭찬할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왔는데, 자매님 참 멋있네요. 하면 이걸 지나가는 소리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나가는 소리 하고 있는지, 진정 당기는 소리 하고 있는지를 내가 평가를 해보셔야 돼요. 관계를 맺으면서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는지를 한번 평가해 보시면은요, 이렇게 관계 맺으면 내가 안 되겠구나 하는 겁니다. 어느 직장에 영업사원인데 보험, 무슨 막 그 실적 올리는 회사예요. A라는 과장님이 오셨는데, A라는 그 이제 저기 팀장님은 어떻게 사람 관리하냐면 계속 실적 보고요. 이 사람아, 지금 이번에 실적이 이게 뭐야? 계속 실적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밥 먹고 살겠어? 그래 봤죠? 동영상에서요. 그래 안 보셨어요? 그래가지고 밥 먹고 살겠어? 막 그러거든요. 그 영상에 보면은. 그러니까 계속 실적 가지고 따지면은요, 상사와 관계가 실적만 가지고 만나는 관계예요.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관계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적 따지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공부하러 시키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공부해.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부모님이 학교를 안 나오셔도. 그런데 이 아이가, 이 학생이 스스로 재밌게 하기 위해서, 즐겁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이제 부모님들이 풀어갈 숙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또 새로 오신 B 팀장님은요, A 팀장님은 실패했어요. 사원들이 이제 막 사표 쓰고 나가는 거예요. 관계가 안 좋습니다. 그냥 밖에 나가서 추운 겨울에 영업 갔다가 들어오면 힘들어. 그리고 자기를 보러 가시는 거예요. 힘들었지. 칭찬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지나가는 소리 하는구만. 딱 그런 느끼는 거죠. 그런데 새로운 팀장님은요, 딱 들어오니까 얼마나 수고했냐고 직접 손수 커피를 타가지고 잠깐 앉아서 좀 쉬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고생했냐고 눈 맞추면서 들어주니까, 야, 내가 오늘 실적 못 올리고 왔는데 상사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대하고 있구나. 내가 실적 못 올리고 우리 상사에게도 좀 영향이 가는데 내가 이걸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업적을 내는데 한 사람은 평가만 하고 계속 왜 안 됐냐고 막 이렇게 지적하고, 한 사람은 그거는 지적 안 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얼마나 수고했냐, 얼마나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데 고통받았느냐, 그걸 들어주는 거예요.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공부만 무조건 밀어붙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공부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 돼요.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유익도 설명해 주셔야 돼요.
결국은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관계 맺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느 곳이든지 소리가 큰 거는요,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뭔가 안 좋은 거예요. 관계가 안 좋으니까 반드시 문제가 막 생기는 겁니다. 모든 문제가 그래요. 그런데 자기는 성과는 잘 거두고 있는데 관계 맺는 기술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외국에 가가지고 어학을 토익 만점 맞고 왔어요. 영어를 너무 유창히 잘해요. 그런데 다른 분들의 의사 표현하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도 외국 나간 지 오래돼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스펙을 완벽하게 만점 맞는 사람들을 지금 안 뽑으려고 그래요. 회사에서 지금. 왜냐하면 대인 관계를 하는데 이 사람 마음을 몰라주는 거예요. 외국에서 하도 오래 살아가지고요, 한국 사람들이 정서를 잘 모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우화가 있는데요. 집에서 이제 남편이 이제 외국에서 하도 오래 살아가지고요, 이제 한국에 와서 사는데, 여보, 애기 우니까 애기 좀 봐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신랑이 가가지고 애기를 울고 있는데 달래지 않고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애기 보라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말 그대로 이해하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부인이 설거지하다가 와가지고 저기 뭐야 이거 그거 뭐죠 이게? 그 행주 가져와서 탁 친 거예요. 뭐 하고 있냐고, 애기 지금, 응? 애기 우는데 지금 뭐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정서 파악이 안 되고요, 관계 맺는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스마트폰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관계를 맺을지 몰라요. 일본이요, 지금 빈곤 대국이에요. 지금 일본이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300만 명, 300만 명. 300만 명이 엄청나게 어렵게 삽니다, 지금. 왜냐하면 지금 일본은요, 22%가 65세 이상이에요. 초고령화 사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세가 들면 들수록 어떤 일을 하냐면 돈을 안 써. 이걸 쓰면 중로 대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령화 되다 보니까 막 70, 80, 90 사시니까 돈을 안 쓰시는 거예요. 그럼 돈을 거의 많은 분들이 65세 이상 분들이 가지고 있는데 돈 안 쓰니까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실버 산업을 준비했던 사람들이 다 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일본에 지금요. 돈 안 쓰니까. 그럼 어떻게 해서 나중에 우리 아이들은 경쟁력을 키우느냐? 신앙적으로 경고해야 돼. 신앙적으로.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영광을 위해 산다. 이런 사람들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젊은 세대가 줄어들고 저출산에다가 고령화가, 그리고 일본은 지금 어떤 시대에 돌아가냐면 평생 현역. 평생 벌어야 먹고 살아, 지금. 왜냐하면 대학 나온 사람이 집 산다는 건 불가능해. 한국도 지금 서울에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만약에 등록금까지 대출받아가지고 하는 사람은 그분은 진짜 잘 살기 너무너무 어려워져요. 가면 갈수록. 한 번에 얼마 전에요, 한국에 굉장히 공부를 잘했어요. 진짜 그분은 스펙이 거의 만점이에요. 영어요, 만점 맞은 거예요. 영어 토익 만점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월급이 340만 원이요. 사람들 입장에서 야, 진짜 잘 들어갔다, 좋다 그러잖아요. 얼마 있다가 그만뒀어요, 회사를. 안 차는 거예요. 내가 1등한 사람인데 이것밖에 대우 못 해주나. 적응 못하고 외국 가버렸어요.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은 적응 못하고 나가버리고, 그리고 좀 공부가 좀 덜한 사람들은 들어갈 자리도 없고. 일본이 왜 이렇게 어려워졌냐면 비정규직 있죠. 비정규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회사에서 개인을 책임져 줄 수 없는 거예요. 한국이 똑같이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규직 반이고 비정규직 반인 거예요. 일본 그 상태를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고, 일본이 지금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살아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무연시대라고 그래요. 무연시대. 서로 연락을 끊고 사는 시대예요. 왜냐면 내가 연락하면은 내 자식이 지금 바쁜지 모르잖아요. 전화하면 바쁜데 엄마 전화하면 어떡해. 이러면 이게 저거 하니까 안 해요, 부모님도. 자식은 바쁘다고 연락 안 하고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혼자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유언을 써놓고 그걸 처리해주는 업체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 처리해주는 분들. 이 집은 어떻게 하고요? 이건 어떻게 해주고요? 이거는 누구 어떻게 해주고요? 나는 어떻게 해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쓰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앞으로 세상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맺는 거 가르쳐 주시고요. 예의 바른 거 가르쳐 주시고요. 인사하는 거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부모와 부모님끼리 살아가는 모습 가르쳐 주시고요. 기본적인 거를 가르쳐 주 나가면 경쟁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생략해버리고 그냥 공부하는 것만 집중적으로 가르쳐버리면요, 나중에 공허해져 가지고요, 부부 생활도 못하고 파혼하는 경우가 많아요. 갈라서는 겁니다. 왜? 상대방을 이해할 줄 몰라요. 관계가 너무 부실한 거예요. 평상시 관계 맺는 거를 안 배웠기 때문에 어떻게 부부 관계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 맺는 것을 이게 연약해지면 다 나가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맺는 거, 형제자매들과 관계 맺는 거, 주변 분들과 관계 맺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계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맺는 거, 부부 간의 관계 맺는 거, 그것을 잘 해주셔가지고요, 진짜 우리 아이가 막 부모님께 막 터놓고 얘기하고 싶고, 막 얼마든지 밖에서 어려운 걸 다 터놓고 얘기하고 싶고, 서로 그런 분위기라면 혹시 성적이 어느 정도 못 되더라도 살아가는 데는 아무 지장 없고요. 저도 지켜보면은요, 공부 잘한다고 해서 완전히 인생이 완전히 그분은 1등이고 이분은 꼴등, 전혀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인생이 결정나는 건 아니니까, 지나고 보니까 서울대 나온 사람이나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나 50대가 넘어가니까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50대가 나가면 다 회사에서 나갈 순번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50대가 되면은요. 그러니까 60대가 되면은요, 교장 선생님들도 와서 경비 쓰고 앉아 계셔요. 교장 선생님도. 시청 큰 고급 공무원 선생님도, 고급 공무원도 와서 경비 쓰고 계셔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연세 드시면.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 악착같이 막 공부하라고 막 부모님들이 막 매달려가지고 아이를 볶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게 하는 방법은 적용을 시켜주시고 알려주시고 같이 살아가는 모습, 같이 뒹구는 모습, 협동하는 모습, 그런 관계 맺는 그런 것들을, 기본적인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공부도 나와 책과 관계를 맺는 건데, 관계 맺는 거를 스트레스 안 받게 관계를 맺는 방법이 오늘 말씀드린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학업 성적 특강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성공했던 분들의 간증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에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 삶이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삶 속에서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머지 생에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